어떻게 아직도 살아있냐? 너무나 장진스러웠던 감독이 작정하고 대중적으로 만든 남자의 영화 거룩한 계보. 교도소 내 외부는 익산교도소 세트장에서 촬영했습니다. 제작 당시 대규모 세트를 새로 짓기 위해 넓은 장소를 물색하다가 결국 찾지 못하고 2005년 영화 홀리데이를 촬영하기 위해 지어진 이곳을 섭외해 기존 철골만 빼고 전부 리모델링해서 만들었다고 하네요. 이후 이곳은 한국 영화에 나오는 웬만한 교도소는 전부 여기서 촬영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수많은 영화의 배경이 됐으며 익산의 대표 관광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자세히 보면 동치성이 살짝 절뚝거리며 걷고 있는데요. 액션 트레이닝을 하다가 발목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압박 붕대를 감은 채 걸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발목 통증으로 인해 더 리얼한 수감자의 표정이 나왔습니다. 방에서의 휘파람이 온 교도소에 울려 퍼지다니. 폐활량 쩌는 정순탄의 등장은 사실 말도 안 되지만 멋있게 등장시키기 위한 시그니처로 설정했습니다. 순탄이 부는 휘파람은 이 영화의 OST. 나란 사람은 행복해질 수 있는 건지. 버블 시스터즈 영지가 부르는 나란 사람은 이란 곡입니다. 네가 어떻게 아직도 살아있냐? 조직의 전설적인 행동대장이자 치성의 절친 사형수 정순탄. 역시 승룡이 형, 신인 때도 겁나 간지나. 이 영화는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3명의 절친 치성, 순탄, 주중의 의리를 담은 이야기입니다만 마케팅적으로 당시 신인이었던 류승룡보다는 정준호를 더 내세우면서 순탄의 비중이 좀 작아진 건 감독 역시 아쉬운 부분이라고 합니다. 정재영과 류승룡은 서울예술전문대학 연극과 90학번으로 안재욱, 황정민, 신동엽, 이철민, 최성국과 동기라고 합니다. 장진 감독은 이들보다 나이는 한 살 어리지만 8, 9학번으로 한 학년 선배라고 하네요. 사형 떨어지는 거 아무 손도 못 써가지고 원망 많이 했지? 사실 조직폭력배 주요 간부였고 동급의 조직원이 같은 교도소에 있다면 요주의 인물인 노란 명찰을 착용하고 있어야 맞는 설정이겠지만 조폭 영화가 처음인 감독은 그냥 일반 수용자인 하얀색 명찰로 설정했습니다. 자료조사를 철저히 하는 편은 아니라서일까요? 칼을 쓴다고? 주먹이 더 빠르지요. 식당은 익산 세트장이 아닌 동두천 초등학교의 식당에서 촬영했습니다. 교장쌤이 이런 범죄 영화인 줄도 모르고 허락한 걸 후회했다는 후문이 이렇게가 한 방이야? 치성과 같은 방을 쓰게 될 멤버들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여기 있을 생각이야? 나 다음 달쯤에 나가려고 그러는데 갈래? 같이. 탈옥이 인생의 목표인 장나경의 서사를 지켜보는 재미도 쏠쏠하죠. 그런데 뭐 어렸을 적에 도장 같은 데 다녔어? 싸움은 그런 데서 배우는 것이 아니여. 태권도 9단하고 쌈 1단하고 붙으면 누가 이길 것 같냐? 태권도 3단이요? 발 차이가 특기인데. 치성이 수감된 방은 파주에 세트를 지어 촬영했습니다. 마치 고향집에 돌아온 것 같네요. 교도소 내에 펼쳐진 동치성의 영향력과 존재감을 표현했습니다. 얘네들 데리고 이곳을 탈출해야 하니까요. 우리 이어서 나갑시다. 대규모 탈출 장면이 펼쳐집니다. 카메라에 잡히는 액션은 스턴트 배우가 했고 달려가는 주변의 사람들은 전부 보조 출연자들입니다. 저 멀리 뛰어갔던 보조 출연자는 컷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그냥 하염없이 뛰어갔다고 하는데요. 뛰다 보니 터미널에 도착했다는 사람도. 탈출 후 근처 사진관에 몸을 숨긴 치성 패밀리. 평화사진관 사장 화이를 만납니다. 5명의 탈출자들은 두목인 유명식을 중심으로 한 사랑과 우정이란 조직원들로 두목 유명식이 이끄는 조직명 사랑과 우정. 인전 여자도 같은 팀인 거요? 사랑과 우정과 평화요? 좋은 건 다 갖다 붙여불구만. 이 대사는 콘티에 없었는데 김제 현장에 마침 사진관 이름이 평화사진관이어서 그 자리에서 추가된 얻어걸린 애드리브입니다. 복수를 하기 위해 약공장을 향한 팀 사랑과 우정. 아니 그런데 얘네들 레카 차를 타고 있네요.
검문이 쫙 깔려 있어서 검문에 안 걸리는 레카차를 훔쳤다고 경찰의 검문을 유유히 통과하는 장면이 삭제됐습니다. 힘들게 만들고 박살내야 했던 약 공장 세트. 원료가 새어나간 후 다 타버린 공장으로 점프되는데요. 좀 어색하다 싶었는데 역시나 중간 장면이 삭제됐습니다. 밖에서 지켜보던 방장이 들여다보니 원료를 마셔버린 사람들이 모두 약에 취해서 친구가 되어 있었죠. 방장이 모두 구해주고 공장은 불을 질렀다고 말하는 장면이 삭제됐습니다. 전날 밤 치성이 잠들었을 때 순탄이 먼저 영희의 집을 찾아가 울분을 토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면 안 될 것 같소. 내 친구가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소. 가족이 보고 있어서 그냥 돌아가는 장면이 삭제됐습니다. 이제서야 나타난 팀, 사랑과 우정. 나 정순탄이라 하는데 아우들 반갑소. 니는 밀어붙여. 난 퍼부서 불란게. 나 여기서 진짜 소름 돋았잖아. 이 짝으로 넘어오지 마. 치성과 순탄이 날아다니는 걸 보고 소외감이 느껴지는 주중입니다. 이치니치 항아래바 주분대고 자리마서. 주세모야, 와시가 이따다 그것도 니스루. 김한민 감독의 이순신 3부작 그 시작을 알리는 영화 명량입니다. 조선군을 처형하는 와키자카 야스하루의 군대. 이곳은 순천만 갈대밭입니다. 웅장한 음악과 함께 등장하는 구루지마의 군대. 소수의 보조 출연자를 섭외해 촬영한 후 CG로 복붙해 인원을 늘렸습니다. 이 장면 뒤편으로 길게 늘어선 군대가 안 보이는 건 감독과 CG 실장만 알고 있는 작은 오게티라고 하네요. 이렇게 보니까 와키자카가 훨씬 크고 강해 보이는데요. 조진웅 배우의 육중한 체중을 감당할 수 있는 큰 말을 섭외했다고 합니다. 말은 작지만 얼굴을 가린 가면 사이로 빛나는 눈빛과 투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포스를 보면 구루지마가 훨씬 더 세 보이죠. 나니 도저거리까요? 전쟁의 신이라 일컬어지는 센고쿠 시대의 무장 다케다 신겐의 투구를 본떠 만들었습니다. 제작비가 무려 400만원. 양 옆으로 늘어진 머리카락은 원래 백발인데요. 멋있긴 하지만 화면에 너무 붕 뜬 것처럼 튀어 보여서 흑색으로 칠했다고 하네요. 아니 무슨 맥세이프도 아니고. 사실은 가면을 벗어야 하는 단계가 있지만 모양이 빠지니까 편집하고 가면을 떼어내는 컷만 사용했습니다. 테이크를 반복하면서 그냥 양면 테이프로 붙여놓기도 했다네요. 상대방을 비웃는 듯한 야릇한 미소. 이전 전투인 한산도 대첩에서 이순신에게 대패당했던 와키자카를 우습게 보는데요. 여담으로 한산 용의 출연에서는 변요한 배우가 이 역할을 맡았죠. 이어수이군자, 에히메군 나스라다. 나니가 수이군자, 나스라와 가이소구자. 에히메현 출신 해적단이었던 구루지마의 수군 부대는 정규 수군과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지들끼리도 서로 적대 관계에 있습니다. 한니치모 마치 모시다가 꼬레가 토크카라 하시산지 됐겠다 캬큰 아스카이까. 구루지마가 부초병을 몇 명 베고 시체들 사이로 들어온다는 설정이 있었지만 심의가 걱정되기도 하고 흐름이 끊어지는 것 같아 삭제하고 바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리신시노 아마쿠미 태어나람. 나니에 와시가 히데요시 간파쿠카라 오크라레타 도모이까. 이순신을 고전하게 만들어야 할 최종 빌런과 지들끼리도 적대하는 일본군의 호전적인 분위기를 소개하는 중요한 씬이기에 분장과 의상, 세트 디자인과 소품 하나하나 심혈을 기울여 외색 짙은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리순신와 와시가 코노테데 츠까마에로. 여그는 대장선 차공방 대홍석이 아니야. 조선군을 압박하기 위해 수급선을 보낸 구루지마. 전쟁에서 승리한 후 얻은 적군의 머리를 수급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몇 명이나 죽였는지 군공을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도라이타 모노타치노 쿠비오 후네니 노세테 오겠다노와 소나타노 시와자카. 아나토 미미を切って送りつけたやりもした。
정유재란 때 일본군은 군인뿐 아니라 민간인의 코까지 베어갔다는 기록을 토대로 코가 잘린 머리를 조선 군영에 보냈다고 설정했습니다. 軽々しく刀を抜くな。お主が抜く前にお主の首が吹っ飛んでおるじゃ。 투구를 벗은 구루지마의 헤어스타일은 일본 정규군과는 다르게 설정했습니다. 구렛나루와 눈썹으로 강렬하고 날카로운 인상을 만들었죠. 関白殿下が手に入れようとした女性はわしがいただくことにする。 오른팔 하루와 한잔하는 구루지마. 이 씨는 구루지마의 사적인 면을 보여주고 싶어 갑옷을 벗겼는데 그 덕에 외색적인 느낌이 더 강하게 느껴져 만족한 씬이 됐다고 하네요. 사실은 일본어를 가장 잘 하지만 대사 한마디 없는 노민우 배우. 감독이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얼굴을 드러낸 하루가 너무 예쁜 나머지 둘 사이에 뭔가 있다고 야릇한 의심을 하는 관객도 있었다고 하죠. 지나치게 호전적인 일본의 군사들. 최대한 말을 보호하며 안전하게 촬영하느라 고생한 컷입니다. 말피가 잘 보이도록 촬영하긴 했지만 등급 때문에 삭제했다고 하네요. 기둥에 걸린 글귀는 다케다 신겐의 전술 정신을 나타내는 풍림 화산입니다. 손자병법에서 유래한 글로서 바람처럼 빠르게, 숲처럼 고요하게, 불길처럼 맹렬하게, 산처럼 묵직하게 라는 뜻입니다. そうなんだか。絶対生き残れるでありましょう。 화약을 실은 배를 준비했다는 보고를 받는 장면. 사실 이곳에 류승룡 배우는 없었습니다. 이곳은 완도의 청해포구에서 촬영한 씬이고 구루지마는 광양의 세트에서 촬영한 후 합성한 장면이라고 하네요. 아무것도 안 보고 혼자 이런 연기를 하는 류승룡 배우. 이 장면 역시 사람을 여러 번 나누어 찍은 후 합쳐서 CG로 사람 수를 늘렸습니다. 왜군의 엄청난 규모를 보여줘야 하는데 완도 현장을 보니 작아 보여서 걱정했다고 하는데요. 이 역시 CG로 더 넓고 커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구루지마와 이순신의 근접샷은 광양의 세트 위에서 촬영하고 바다 위에서의 촬영본을 교차 편집했습니다. 류승룡 배우도 최민식 배우도 앞에 아무것도 없는데 보이는 척 연기하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배의 움직임대로 시선을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감독도 배우도 너무 헷갈려 머리가 아팠다고 합니다. 류승룡 배우는 나름 가만히 서서 꿀 빠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으나 장시간 눈에 이렇게 힘을 주고 있으니 시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촬영 중에 계속 안과를 다녀야 했다고 하네요. 전설의 카사노바. 수 없는 산을 정복했었지. 모조리. 더티 섹시란 바로 이런 것이다. 한국 영화 사상 전무했고 앞으로도 나오기 힘들 것 같은 카사노바 캐릭터. 철이 없었죠. 샹숑이 좋아서 파리에 살았다는 자체가. 민규동 감독의 2012년작 내 아내의 모든 것입니다. 이때 진짜 육성으로 빵 터졌는데 전 세계적인 카사노바 장성기의 등장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설정했습니다. 원래 외국 여인에게 쫓기는 장면부터 나오는 콘티였는데 류승룡의 요청으로 슬로우 단독 컷을 찍고 성기의 테마곡도 깔았다고 하네요. 이분은 스페인의 모델이라고 합니다. 때리는 척만 한다고 했는데 류승룡이 애드립으로 머리를 안 아프지만 아파 보이게 살짝 때렸다고 합니다. 이 표정은 진짜 놀란 표정이라고 하네요. 키스하고 얼굴을 밀어버리는 것도 애드리브입니다.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글로벌 카사노바. 집안에서 나오는 여자는 원래 한국 사람이었는데 중국어를 후시로 입혀 중국인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또 다시 테마곡과 함께 등장하는 류승룡의 간지. 성기와 정인의 운명적 만남을 암시하려고 뒤돌부를 깊게 물려 컷을 연결시켰습니다. 지금 하는 중이에요? 신고 좀 하려고요. 살인 미수요. 경찰서에서도 여자를 질색하게 만드는 이 남자의 퇴폐미. 불법 행위를 저질렀잖아요. 아저씨가 뛰어내리면 그건 누가 치워요? 쓰레기 무단 투기. 차라리 위로를 하세요. 싸구려 위로해. 죽을 생각 돌이킬 만큼 아저씨 목숨이 그렇게 싸구려예요? 생명은 소중한 겁니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여자의 반응이 새롭게 느껴지는 성기입니다. 류승룡은 이미 이때부터 반했다는 느낌을 가지고 연기했다고 합니다. 전설의 카사노바. 철없는 남편 두현은 희대의 카사노바에게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보기와는 다르게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보기와 다르다. 제 아내를 유혹해 주십시오. 역시나 한겨울 영하 10도가 넘는 날씨에 칼같은 바다 바람을 맞으며 촬영했습니다. 방파제에 아직도 눈이 쌓여있는 게 보이네요. 그렇게 만만하게 이렇게 터프하지만 싸움은 잘 못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전혀 이제 확 죽어버릴 걸. 원래는 성기가 진짜 멋있게 두연을 들쳐업고 걸어 나온다는 설정이었는데 현장에서 반대로 성기가 연약하면 더 재미있겠다고 설정을 바꿨다고 합니다. 물이 무서워요. 못 배웠어. 예상했겠지만 이 대사는 전부 애드리브입니다. 상대방 연기 호흡에 방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타이밍에 치고 나오는 걸 보고 감독도 감탄하며 봤다고 하네요. 이후로도 두 배우가 만나기만 하면 컷을 하기 싫을 정도로 절묘한 호흡으로 연기가 계속 나와서 즐거운 작업이었다고 합니다. 난 바다가 싫다. 저기서 뽀삐를 잃었으니까. 뽀삐의 존재가 확실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당연히 강아지는 아니겠죠. 진심으로 사랑했던 단 한 명의 여인이라는 설정입니다. 우연히 거듭돼야 여자들이 넘어오지. 세상엔 두 부류의 여자들이 있어. 우연을 믿는 여자와 믿지 않는 척하는 여자. 뭔가 신 같은데 겁나 멋있어. 웃겨야 한다는 생각은 버리고 둘 다 진심으로 전극 연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작업에 들어간 성기. 세상을 어떻게 늘 낙천적으로 살 수가 있죠? 방송을 시작하자마자 불평불만을 말하는 연정인. 그렇게 큰 사고를 당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상식 아닌가? 아씨, 더럽게 재수없네. 사실 이때 뭔가 엄청난 욕을 하면 어떨까 생각했었는데 이 장면 전에 미리 촬영했던 류승룡의 아씨 더럽게 죄송. 이 애드리브를 보고 순서를 바꿔서 성기가 정인의 대사를 따라하는 느낌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확실히 보통 여자는 아니야. 엄청난 장관인 이곳은 강릉의 황태 덕장입니다. 성기가 황태를 훔치고 있었다는 설정이었죠. 나왔다. 희대의 명장면. 멋있게 우유통을 들었지만 역시나 연약한 몸뚱이를 깨알같이 표현했습니다. 걔 좀 이상한 것 같아. 추운데 벗고 뭐하냐? 이게 안 먹힌 여자는 네가 처음이야. 뭐 이런 느낌으로 불타오르는 성기입니다. 할게요. 아 깜짝이야. I can do it. 하고 싶어요 제발. 역시나 승용이 형의 애드리브고요. SM 취향은 아닌가 보고. 마니아들은 반응이 좀 다르지. 꽂아봐봐. 이것도 애드리브입니다. 쏟아져 나오는 애드리브를 다 받아주는 이성균과의 케미. NG가 거의 없었다고 하네요. 파 보면 아주 스펙타클한 여자일 것 같아. 이 역시 파 본다는 대사를 표현해달라는 감독의 요청으로 류승룡이 아이디어를 낸 설정이라고 합니다. 다 적으란 말이야. 네가 알고 있는 네 안에 모든 거. 다들 아시겠지만 류승룡은 난타 1세대 출신이죠. 그거 얼마나 귀한 건데. 호호, 승룡이 형 가슴골이 미쳤는데. 하지만 너무 연약해. 저는 카사노바입니다. 유혹을 하긴 하는데 거짓말은 하지 않는 캐릭터 성기. 잘 보이진 않지만 발가락찌까지 착용한 디테일을 알 수 있습니다. 류승룡은 이선균과 임수정의 촬영 이후 나중에 투입됐다고 합니다. 감독은 촬영본을 보여주지 않고 아무것도 모른 채 시작하길 원했지만 류승룡이 강력하게 요구해서 그전 촬영본을 보고 공부하고 시작했다고 하네요. 한 여자를 가운데 둔 두 남자의 심리전이 펼쳐지는데 실제로도 두 오빠가 동생 같은 임수정을 사이에 두고 서로 질투하며 경쟁하듯 임수정에게 더 잘해주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그릇을 놔두고 와서 정인을 본인의 집으로 유인한 성기. 저 커피 안 좋아해요. 제 콜롬비아 농장이 FTA로 망한 뒤로. 커피 농장이 망해? 사실인지 허세인지 모르겠지만 장성기의 믿기지 않는 재력과 자유로움이 느껴지는 그의 집. 철이 없었죠. 샹숑이 좋아서 파리에 살았다는 자체가. 아, 이쁘다. 최준의 그 대사가 여기서 따온 거였구나. 철이 없었죠. 커피가 좋아서 유겠다는 자체가. 어차피 나 안 좋아할 거니까. 그러니까 뭐 이쁘다는 말도 솔직히 할 수 있는 거고. 특히 발목이 아주. 바로 발목을 확인하는 걸 보니 넘어갔네. 갔어. 눈도 오는데 좋은 데 갈래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세상을 혐오하는 여성을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게 재밌까? 이 장면은 세트에서 차를 세워놓고 찍은 후 배경을 합성해 만들었습니다. 핑거 발레.
엄청난 기술, 핑거 발레. 강원도에 있는 목장에서 실제 젖소의 젖을 짜냈습니다. 보통 젖소의 젖을 하루에 한두 번 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승룡이 형의 손기술을 맛본 이 소는 촬영하는 동안 계속 젖이 나왔다고 하네요. 목장 주인도 너무 신기해했다고. 저는 그냥 본능에 충실할 뿐이죠. 정말 나랑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다고요? 뱀이 젖을 그렇게 잘 짜신다고. 이 장면은 원래 인제 빙어 축제 현장에서 촬영할 예정이었으나 계속 얼음이 얼지 않아서 못 찍다가 나중에 화천, 산천어 축제로 바뀌고 이후 평창, 송어 축제로 바뀌면서 물고기가 완전 커졌다고 합니다. 화면적으로 봤을 때 색감이 예쁘게 나와서 좋았지만 승룡 형님은 너무 괴로웠다고 하더라고요. 아내가 강원도 데이트 코스를 딴 남자와 섭렵해 가고 있을 때 여전히 심정을 담은 책을 보고 있는 두현입니다. 왜요? 단무지? 아니 무슨 음식이 형광색일 수가 있죠. 단무지, 가지 이런 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색깔이 아니에요. 이곳은 이제는 사라진 추억의 장소 인천 송도 유원지입니다. 동심으로 돌아간 기분이랄까? 더군다나 버려져 있으니까 놀이공원이요. 류승룡의 의상 컨셉은 영화 만추의 늙은 현빈이라고. 죽어도 좋아. 널 안을 수 있다면. 이제는 완전 친해진 정인과 성기이지만 두 배우가 만난 첫 촬영이라고 합니다. 폐장 직전이라 이곳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먼저 찍어야 해서 첫 촬영이지만 이미 친해진 듯 연기해야 했다고 하네요. 아주 영화 찍는구만. 나 못 믿어? 트러스트 호기심이 여기 있겠다.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 말과는 다르게 싸움을 못하는 장성기. 정씨가 다정하게 굴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깨 잡힐 때마다 존댓말 나오는 거 개웃기네 진짜. 존대든 반말이든 좀 하나로 통일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그랬네? 미안하다. 신경 쓰였구나. 미안해요. 관람차 안에 두 배우만 들어가서 거의 놀듯이 촬영했다고 합니다. 이 장면의 대사와 액션은 전부 다 두 배우의 애드리브라고 하는데요. 감독은 모니터링 할 수 없어서 그저 둘이 노는 장면을 소리로만 들으며 이 영화가 잘 될 것 같음을 예감하고 만족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만둬도 될 것 같으니까 어차피 제가 이렇게 기록이 될 거고. 정인이 서울에 갔으니 이쯤 그만하자고 하지만 성기는 이 사냥에 진심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돈 안 줘도 돼. 이런 마무리 해야지. 이건 내 명예입니다. 활용점정. 두현의 바보 같은 모습 다음에 바로 멋있는 장성기의 모습을 연결시켰습니다. 수트 입고 안경 쓰니까 지적으로 변해버린 마성의 남자. 신춘문예에 냈던 제 소설 첫 문장이에요. 바로 쓰레기통으로 휴. 아유 저런. 그는 공감의 왕이었습니다. 아 그랬구나. 아내의 말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에 반대되는 이미지로 설정한 연기의 디테일입니다. 지금 몇 시야? 즉각. 들리죠? 난 너랑 1분을 같이 했어. 난 이 소중한 1분에 있지 않을 거야. 아비. 정정. 이제 슬슬 웃음기는 쏙 빼고 전국으로 가야 하는데 감독은 아비정전을 오마주하는 이 장면이 코미디가 될까봐 걱정했다고 합니다. 류승룡의 진정성이 담긴 이 연기를 보고 고민은 바로 해결됐죠. 아쉽게 음악은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잤어요 꿈에서. 꿈에서 잔 건 역시 남편이 아니라 성기였네요. 원래 대본엔 두 사람만 있는 장면이었는데 이선균이 꼭 있어야 하는 장면이라고 의견을 내서 두현이 보고 있는 것을 나중에 따로 찍어서 추가했다고 합니다. 웃음기 쫙 빼고 진심을 담은 성기의 고백. 매일 그대와 아침 햇살 받으며. 현장에서 연습 삼아 가이드로 딴 노래에 어색한 듯한 느낌이 오히려 좋아서 그 오디오를 그대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처럼 막 가슴 설레고 막 뛰고 난 그 여자 제 운명의 여자. 이제서야 아내의 소중함을 깨달은 남편과 사랑에 빠졌어. 아 가슴이 너무 아파. 이제서야 진짜 사랑을 찾아버린 카사노바. 난 스포츠야. 두고 봐. 이 대사를 하고 난 후 진짜 미친 것처럼 개 같은 짓을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막 발정 난 것처럼 허리를 흔들어 제끼고 한쪽 다리를 들기도 하면서
개처럼 짖었는데 이제 웃음기를 빼고 샌드아트를 하며 고백을 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 과한 코미디는 삭제했다고 하네요. 연장일 간다. 연장일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은 철저히 비밀이고. 도대체 어떻게 살아왔길래 이런 집에서 이런 아트를 하며 살고 있는 걸까요? 상대방을 사랑하게 만들어 놓고 아무런 가책 없이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더 이상 만날 수도 없다고 전해주세요. 대사가 상당히 긴데 여자를 보며 다 말하기에는 부담스러워서 다른 곳을 보며 진심이 담긴 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샌드아트를 생각해냈다고 합니다. 이런 운명을 만들어주신 신께 감사합니다. 이 장면을 위해서 이전에 나왔던 정크 아트나 스테인드 글라스 아트를 설정해뒀다고 하네요. 아직도 모르겠어. 난 누구 마누라 취급받던 사람을 원래대로 한 여자로 대해줬을 뿐이야. 이 장면은 원래 밤씬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눈도 오고 파도가 너무 멋있어서 거의 즉흥적으로 촬영했다고 합니다. 감독과 배우 모두 노킹 온 헤븐스 도어의 한 장면 같은 이 파도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일단 시작을 하긴 했는데 눈이 수평으로 날릴 정도로 강하게 부는 바닷바람이 얼굴로 직방으로 날아와 너무 힘들었다고 하네요. 백성을 하늘처럼 섬기는 왕! 진정 그것이 그대가 꿈꾸는 왕이라면 그 꿈 내가 이루어드리리다.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또 한 명의 광해를 다룬 작품. 광해 왕이 된 남자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하선을 납치해온 허균. 왕과 도플갱어급의 외모를 보더니 궁으로 데려가 준비시키게. 천장 석가래에 연속으로 머리를 부딪히는 건 이병헌 배우의 즉흥적인 아이디어로 설정했습니다. 이 장면은 류승룡 배우의 첫 촬영이었는데 아직은 두 배우가 친하지 않을 때여서 미묘한 연기에 대한 신경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미묘한 감정선이 영화에서 잘 살았다고 합니다. 사람 아주 제대로 쳐줬네. 이 두 배우는 1970년생 동갑내기여서 이 영화 이후 금방 친해졌다고 합니다. 은수문양이다. 혹시 나란 일이라 하셨습니까? 이거 참.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게 지금. 김인권 배우는 지금까지 코미디가 본인의 메리트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장면을 보고 좌절을 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세련되게 사람을 웃길 수가 있다니. 경의 뜻대로 하시오. 감독은 류승룡 배우와 이병헌 배우가 함께 나오는 장면은 길게 롱테이크로 많이 찍었다고 합니다. 컷을 하지 않으면 계속 뭔가를 보여주니까 테이크를 반복할 때마다 기대를 하게 됐다고 하네요. 경의 뜻대로 하시오. 웃음을 못 참는 것도 그렇고 때리려고 하는 것도 현장에서 두 배우가 만든 연기라고 합니다. 경들에게 명하노라. 차제에 근거 없는 고변으로 궁을 어지럽히는 자. 와, 이병헌 배우 목소리 좋다는 거 새삼 다시 느낍니다. 류승룡 배우도 목소리 좋은 배우로 유명하고 이 목소리는 장광 배우의 목소리입니다. 여러 사람의 목소리로 녹음을 여러 번 해봤는데 장광 배우의 목소리가 압도적으로 좋아서 이 목소리를 사용했다고 하네요. 목소리 좋은 배우는 여기 다 모인 것 같네요. 교진낭독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교지가 비어있네요. 빈 교지가 올라온 것이 누군가의 음모가 아닌가 하는 착각을 한 관객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냥 하선이 교지를 잘못 가져온 것이라고 합니다. 이 장면 바로 다음에 교지를 잘못 가져왔다고 허균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 장면이 삭제가 되면서 의미가 좀 잘못 전달된 감이 없지 않다고 하네요. 추국정을 설치한다길래 근데 그러라고만 했어. 뭔가를 계속 먹으면서 대화를 하는 하선. 사실 이 씬 앞에 음식을 먹고 있던 장면이 삭제가 됐습니다. 이 장면의 연장으로 음식을 계속 먹는다는 설정을 이병헌 배우 본인이 한 설정인데 나중에 후회했다고 하네요. 감독은 하지 말라고 말렸었다고 합니다. 될라 하라. 이 개피여시로구나. 엿드시오. 해외판에서는 이 대사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지 고민을 했었는데 영어 자막을 서킷이라고 표현을 했더니 많은 해외 관객들 사이에서도 빵빵 터졌다고 하네요. 백성을 하늘처럼 섬기는 왕! 진정 그것이 그대가 꿈꾸는 왕이라면 그 꿈 내가 이루어드리리다. 난 왕이 되고 싶소이다. 류승룡 배우는 이 씬을 찍으면서 전에 최종병기 화를 찍어서 말을 잘 탄다고 호언장담을 하더니 바로 여기서 그만 말에서 떨어졌다고 하네요. 지난 보름간 임금의 행적을 기록한 승정원 일기입니다. 그럼 기록에 남은 성군의 모습은 실제 광해가 아닌 하선이었다라는 말인가요? 감독은 관객을 직접적으로 바라보는 느낌으로 카메라 렌즈를 정확히 보라는 연출을 했습니다. 이병헌 배우는 이 컷에 분노와 함께 느껴지는 부끄러움이 좋았다고 하네요. 본인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일개 천민이 해냈다라는 부끄러움이겠죠. 부끄러운 성공보다 좋은 실패를 택하겠다면 그 생각이 옳은 거겠지? 그 생각이 옳습니다. 사람이 미래다. 치킨이 미래다. 코미디에 코미디를 위한
코미디에 의한 영화. 관객 1600만 명을 돌파하며 국내 관객 수 2위, 국내 매출액 1위를 차지한 영화 스물, 바람 등 코미디의 진심인 형님 이병헌 감독의 극한 직업. 3, 2, 1, 하강. 작전 중인 마포경찰서 마약반의 무전음. 사실 영상을 찍으려고 했으나 예산상의 문제로 오디오만 녹음했습니다. 야, 저 기능이 뭐야? 선풍기냐? 아씨, 놀래라. 네일샵 도박장은 4층 높이라는 설정이지만 2층 높이의 세트를 만들어 안전하게 촬영했습니다. 그렇지. 갑자기 도리화가 염력, 7년의 밤 등으로 흥행참패를 겪은 류승룡 배우가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이 영화를 위해 무려 7개월에 걸쳐 12kg 감량에 성공했는데요. 뭐 입금되면 다 뺀다고 하지만 50대를 바라보는 나이였던 걸 감안하면 엄청난 도전인 것 같네요. 에어백 하시게? 그거 안 돼, 이 병신아. 충격을 가방으로 막아낸다는 클리셰를 살짝 비틀었습니다. 네일샵 외부 공간은 누나 홀닭 안산점 앞에서 촬영했습니다. 간판을 강서점으로 바꿨네요. 이어지는 숨막히는 추격전은 마곡 지구에서 숨막히게 더운 날 촬영했습니다. 2018년 당시 40도가 넘는 기록적인 폭염이었다고 하네요. 뭐야, GTA야? 걸크러쉬 오지는 김 여사님. 흔한 추격전의 클리셰를 비틀고 싶었다고 합니다. 모두가 땀 흘리며 뛸 때 스쿠터를 타고 뽀송뽀송하게 첫 등장하는 마영사. 진짜 푹 쉬다가 출연한 진성규 배우입니다. 이 표정은 연기가 아니라 진짜 편안한 상태였다고 하네요. 이 씬의 킬링 포인트는 바로 무려 미스코리아 출신 이한희 배우의 모든 걸 내려놓은 흔들리는 볼살입니다. 수갑이 어디 갔냐? 이게 우리 전 변호사라고 인사해. 영화 범죄도시 때의 연으로 친숙한 전 변호사와의 만남. 확실한 코미디를 위한 리액션입니다. 마을버스 강서 02번은 사실 마곡 지구가 아닌 화곡동 약수터 주변을 운행하는 버스라고 합니다. 이어지는 16중 추돌사고. 이 양반 옷이랑 헤어가 고반장 같은데? 류승룡 대역 스턴트 배우인데 고반장 복장 그대로 운전했습니다. 이때다 싶어 보험 사기를 시도하는 아반떼. 마지막에 박은 아반떼는요 그냥 지가 와서 박은 아반떼입니다. 그럼 15대네. 마봉팔 형사의 헤어스타일은 래퍼 BY를 따라했습니다. 촬영하는 동안 주기적으로 다운펌을 하면서 엄청난 두피 각질에 시달려야 했다고 하네요. 영화를 위해 모든 걸 내려놓은 배우들의 비주얼이 참혹할 지경인데요. 이 와중에도 미모를 뽐내는 공명 배우입니다. 비율이 남달라. 그럼 니들 존재 이유는 뭐냐? 왠지 모든 사건에 배우에 있는 흑막일 것 같은 김우성 배우. 미스터 션샤인에서 연기한 악역 이미지 때문에 진짜 빌런이 아닐까 의심도 했습니다. 서장님하고 이무배하고 한 편입니까? 하지만 진짜 순수하게 부하 직원들의 실적 부진을 걱정했던 서장이었죠. 나만 좀 괜히 서운했나? 나가라고. 나가. 폭력적이야. 폭력적이라는 대사는 갑자기 튀어나온 류승룡 배우의 애드리브입니다. 촬영 초반 아직 감량이 덜 된 상태의 류승룡 형님인데요. 바로 이어지는 복도 컷은 촬영 후반 살이 빠진 후에 찍은 컷이라 연결이 좀 튀긴 합니다. 진성규 배우의 머리카락도 더 자라서 연결이 좀 키네요. 네가 수사비 삥 쳐서 잠수 탔으니까. 이 씬은 천안의 실제 경찰서 복도에서 촬영했습니다. 칩이네? 호호호 초코칩. 촬영 후반 이미 캐릭터에 몰입된 상태라 호흡이 척척 맞는 배우들입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까 그 마지막에 아반떼 그 새끼. 이 대사는 진성규 형님의 애드리브입니다. 시나리오에 고반장을 말린다 라고 쓰여있는 걸 배우들이 알아서 각자의 캐릭터를 살려 연기했습니다. 이 와중에 마형사를 걱정하는 장형사. 이 둘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암시인 것 같네요. 너 나 좋아하냐? 누나 사랑한다 병신아. 마영사 부모님이 그 수원에서 왕갈비집 하시잖아요. 알고 보면 마형사에 대해 많은 걸 알고 있는 장형사입니다. 그러면 네가 뭐 얼굴밖에 볼 게 더 있냐? 식단 있지? 잠깐만 싸야 될 것 같아가지고. 쏴. 야, 최 반장.
선배인 고반장을 제끼고 과장으로 승진한 최반장. 이번에 환동이도 시내 버스가 잡았다며. 마을 버스였어. 송영규 배우는 류승룡 배우와 70년생 동갑내기 찐 친구입니다. 진성규 배우가 소속된 연예인 야구단의 감독이기도 하죠. 소고기야 따라와. 자세히 보면 고반장이 따라 나서며 어깨 동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애드리브였는데 아쉽게 잘 보이지 않게 됐네요. 이럴 거면 육회를 시켜 먹든가. 타닥기 새끼야 타닥기. 이 장면이 촬영 첫날 첫 촬영이라고 합니다. 마형사 머리가 완벽하게 눌려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장소는 광명 소통 한우라는 고깃집입니다. 첫 촬영하는 날 이 장면을 찍고 바로 이어서 엔딩 컷을 찍었다고 합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니네 홍상필이 마을 버스가 잡았다며? 굴버스야. 모든 걸 해낸 것 같은 연기를 해야 했다고 하네요. 이무배 이 새끼 하나 잡으면 경찰 인생 논하는 거잖아. 이무배 중국으로 바르고 밑에 있던 홍상필이가 6개월 전에 출소했어. 근데 이 새끼가 이무배 밑에서 무슨 맛을 봤어? 매운맛. 이 대사 역시 류승룡 배우의 애드리브입니다. 그걸 또 이렇게 받아주며 찐친 케미 보여주는 송영규 배우입니다. 내가 볼 때 이무배 이 새끼 곧 들어온다. 너 근데 이거 왜 나한테 주냐? 동생이 기회 드린다잖아. 사실 난 이때도 최반장을 의심했는데 결국 진짜 선배를 위한 동생의 배려였다는 게 나름 반전이었죠. 동생이라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어. 형. 감독이 여차하면 이 대사는 빼야겠다는 생각을 한 대사였다고 하는데요. 첫 촬영인데 이렇게 어려운 대사를 이렇게 잘 살려준 코미디 천재 승룡이 형입니다. 바로 잠복에 들어간 마약팀. 범인을 한 번도 잡아본 적 없는 막내는 열정이 넘칩니다. 재훈이 이제 아파트까지 짓고 오겠네. 이곳은 인천의 배다리 헌책방 골목입니다. 드라마 도깨비 촬영지이기도 하죠. 옥상에 잠복해 있다 스토커로 몰린 마형사. 스토커 피해자는 신신의 배우입니다.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신의 누님은 MBC 9기 공채 탤런트 출신이며 90년대 초반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곡으로 대박을 터뜨린 가수이기도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시대를 앞서간 곡인 것 같은데요. 요상하게 생겨가. 나 진짜 그 정도는 아니야. 이 대사는 신의 누님의 애드리브라고 합니다. 현우 터진 이동희와 류승룡 형님. 생긴 게 뭐요? 나 진짜 얼굴 가지고 그러는 거 제일 싫어하는데. 못생겼다는 말에 진짜로 상처받는 마형사의 캐릭터를 미리 암시한 대사입니다. 내가 너보다 못생겼다고. 그게 얼마나 상처받는지 알아? 드디어 등장한 치킨집. 이곳은 배다리 골목에 있는 펜시점인데 내부를 싹 다 치우고 치킨집으로 바꿨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원상복구 해놨다고 하는데요. 영화가 말도 안 되게 떡상해버리니까 인천시가 후회했다고 합니다. 건물주는 또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그대로 치킨만 팔아도 건물 한 채 더 지을 수 있었을 텐데. 실제 수원 통닭거리에 있는 수원 왕갈비 통닭은 대박이 났는데 말이죠. 아니 우리가 뭐 때문에 사비까지 털어 닭 잡아가면 이 짓을 해야 돼? 너 때문에. 너. 이 소리는 효과음이 아닌 실제 머리에서 나는 소리라고 합니다. 너 나 좋아하냐? 누나 사랑한다 병신아. 이 대사는 이한희 배우의 아이디어로 현장에서 만든 대사라고 합니다. 이거 뭐 언제 뜰지도 모르는데 떴어! 밖으로 나가려는 듯 촥 흩어졌다가 창가에 붙어 촥 모이라는 감독의 디렉션을 이렇게 해낸 배우들입니다. 뭐 하는 거예요? 갑자기 눈치 게임을 하는 것도 만약 이상하면 그냥 뺄 생각이었는데 현장에서의 호흡이 너무 좋아 다 살릴 수 있었다고 하네요. 저 악금물에서 배달시키냐고? 저 악금물만 배달시켜. 김종수 형님의 순간 반전 연기. 이런 디렉션은 없었는데 스스로 즉흥 연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 주야장창 인력사무소 치다보고 앉았다 그랬더만 일자리 구하는 거였구먼. 근데 어쩌지? 나 가게 내놨어. 이런 대사의 호흡 역시 김종수 형님이 알아서 만들었다고 하네요. 가게 인수라는 게 선착순으로 손든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아니야. 그게 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모든 일에 긍정적인 장영사는 항상 가능성을 먼저 봅니다.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해달라고 그러면 되지. 뭐야? 그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 우리가 어떻게 약을 씁니까? 경찰 된 도리가 있지. 아니야. 무슨 저런 새끼들한테 경찰의 둘을 다음 자고. 구찌네?
매 씬마다 나오는 명품 조연. 김지영 누나 어서 오고. 동네 반장도 시간 지나니까 통장되더라. 내가 개모임도 중국집에서 안 되면 안 가. 왜? 두 반장 냄새 맡기 싫어서. 한국인의 밥상 나오면 바로 틀어. 왜? 수사 반장 생각나니까. 반장 이제 아주. 감독이 특별히 주문하지 않았는데 알아서 반장 라임을 강조하는 플로우를 짠 김지영 배우입니다. 엄마 나 반장 됐어. 이후에 나올 당신만 없다며. 잠깐만 기다려. 빨리 줄게. 이 장면 역시 감독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김지영 누나가 갑자기 머리띠를 풀며 머리를 털었다고 합니다. 중년 부부의 애환이 담긴 현실적인 애드리브. 치킨은 서민이다. 이곳은 훌랄라 치킨 용현 1호점 앞입니다. 인천 출신 감독이 친구들과 함께 놀던 거리라고 하네요. 고반장의 딸내미 최정은 양은 이후 폭풍 성장해 하이브의 자회사인 빌리프 랩에 입사해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RU 넥스트에 참가했습니다. 가끔 애들한테 떡볶이도 싸야 되고 또 학급비 빵꾸 나면 내 돈으로 메꿔야 되고 그러거든. 반장도 학생인데 학급을 운영하는 돈은 담임이 관리하죠. 알지만 속아주는 우리네 아버지. 좀 더 쓰지? 하지만 김영란 법이라는 게 있어. 혼나. 김영란 법은 아버지와 미성년자인 딸 사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용돈을 많이 뜯기고 싶진 않은 아버지의 사투. 그만 튀기고 나 이제 식물, 나무 이런 거 파야 되겠어. 김종수 형님의 애드리브입니다. 막내 재훈이 도청기를 던지는 건 야구부 맷집이 늘어서 나와요. 야구 선수 출신이었음을 암시하는 설정입니다. 중간 보스 홍상필 등장. 힘내세요 병원씨 때부터 함께한 이병헌 감독의 페르소나 양현민 배우입니다. 오늘 낭만적으로다가 서열 한번 가려보자. 우통가? 박재홍, 안성봉 배우를 포함한 조직원들은 거의 이 영화에 올인하듯 준비했습니다. 이 정도 갈라지는 몸은 그냥 노력 좀 한다고 만들어지는 몸이 아니죠. 또한 맨몸에 보호대도 없고 대역도 없이 모든 액션을 직접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애기들도 핥히고 물어뜯고 앵앵거리네. 원래 초딩들 싸움이 더 요란한 법이지. 강력반도 아닌 마약반 형사들이 조폭들의 싸움을 우습게 보는 건 엔딩에 밝혀질 이들의 실력을 미리 암시하는 복선입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닭을 튀겨본 마약반 형사들. 야, 저건 뭐 백숙이냐? 이 대사 역시 애드리브입니다. 이거 왜 맛있어? 누구야? 마형사가 튀긴 치킨을 처음 먹어볼 손님 등장. 장사하죠? 바람에 불륜 커플이 옷까지 똑같이 입고 등장했네요. 그 난리를 치고도 아직 헤어지지 않았다는 설정입니다. 이들은 넷플릭스 시리즈 닭강정에서도 커플로 등장하는데요. 이병헌 유니버스 구축의 초석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여담으로 불륜남 이범찬 배우는 류승룡 배우와 함께 난타 공연을 초연부터 함께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수원 왕갈비 통닭은 줄 서서 먹는 맛집이 되고 맙니다. 부끄러운 성공보다 좋은 실패를 택하겠다면 그 생각이 옳은 거겠지? 감독이 시나리오 각색을 할 때부터 이것만은 꼭 하겠다며 결심한 병맛 감성입니다. 촬영할 때도 이게 맞나 싶으면서 불안했지만 끝까지 밀고 나갔다고 하네요. 치킨이 미래다. 사람이 미래다. 대놓고 두산의 광고를 패러디했습니다. 마침 두산 베어스 옷을 입고 있는 손님은 우연일까요? 야, 맨날 닭 튀기고 테이블 닦다 보니까 니들이 뭔지 잊어버렸어?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영화사의 길이 남을 명대사. 이 대사는 각색에 참여한 배세영 작가가 쓴 대사라고 합니다. 치킨 냄새만 맡아도 설사가 나오네. 이 와중에 혼자 진짜 일을 하는 영호. 사실 코미디가 가장 잘 어울리는 건 이동희 배우인데 아니 똥 싸신 거 아니에요? 가장 진지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하여간 일하는 사람 따로 있고 노는 놈 따로 있다니까. 아니 범인 잡으려고 치킨집 하는 겁니까? 아니면 치킨집 하려고 범인을 잡는 겁니까? 갸웃거리는 컷은 감독도 미처 못 봤던 승용 형님의 즉흥 연기였다고 합니다. 편집할 때 이런 표정을 발견하고 너무 기뻤다고 하네요. 양념이냐 후라이드냐네. 이동희 배우가 진심 빡쳐서 대본 리딩할 때 뒷골 잡는 연기를 추가했다고 합니다. 왜 최선을 다하는데? 왜 자꾸 장사가 잘 되는데? 그거 가져다니지 말라고 했잖아. 흉물스럽다 야. 악역치곤 귀여운 듯 하지만 잔인하고
물티슈 가져와. 뭔가 이상한 듯 하면서 간지나는 하균 형님. 이무배 캐릭터 컨셉은 양조위입니다. 선이야, 쟤 그냥 다리 잘라. 16살 때부터 런웨이에 오른 천상 모델 출신 장진희 배우. 선희는 누가 봐도 킹스맨의 가제를 모델로 만든 캐릭터입니다. 어디까지 자를까요? 대사는 딱 2줄 뿐이지만 3개월 이상 액션 스쿨에서 토할 때까지 연습한 격투 액션으로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캐릭터를 만들어냈습니다. 극 중 거의 무표정을 유지하지만 하야바님이 뽕이다 병신아. 이때 잠깐 흔들리는 그녀의 포커페이스를 볼 수 있습니다. 치킨은 서민이거늘. 설마 이 돈 주고 치킨을 먹겠어? 치킨 3만원 시대를 예언한 걸까요? 황제 치킨, 럭셔리 치킨으로 소문나서 인증샷, 허세샷 찍으러 옵니다. 하지만 일본의 럭셔리 관광객까지 들리는 필수 코스가 되고 맙니다. 류승룡 형님은 저 뒤에 인물 사이에 감독도 모르게 딱 서 있다가 이라시아이마세! 앞에 새 인물보다 강한 리액션으로 이 씬을 씹어 드셨습니다. 드디어 출동하는 통닭 배달이 아니고 형사들. 뭐야, 이거 왜 멋있어? 출동 씬의 컨셉은 하객진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사 나갔는데? 여 명언에 불이 왜 나가본디야? 전북 순창 출신 신신의 배우의 애드리브입니다. 쫑파티다! 장박의 실력을 미리 암시해주는 짜세 나오는 발차기, 이불을 얼굴까지 덮어주는 건 이동휘 배우와 공명 배우가 짠 즉흥 연기입니다. 근데 맛집 사장이 되니까 와이프가 먼저 씻더라. 말 그대로 웃픈 장면. 연기를 하는 사람은 이 롱테이크를 도대체 어떤 감정으로 끌고 가야 할지 어려웠다고 하는데 이 연기를 보고 있는 다른 배우들은 지금 다 웃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 표정을 보고 안 웃을 수가 없었겠죠. 얼굴이 다 보이는 모자이크는 감독 취향의 클래식한 코미디라고 합니다. 김강현 배우는 감독이 시키니까 하긴 하는데 창청동 소재, 수원 왕가비통 땡. 이 대사 이게 맞냐며 멘붕에 빠졌다고 하네요. 모욕감을 주시네. 감히 반장 하지 말라니까 이제 주방장이냐? 주방장은 마영사야. 너무나 초라한 우리네 아버지의 뒷모습. 칼 맞고 안 주는 게 무슨 재미거리라고 좀비라는 소리나 했어. 이 역시 마약반의 실력을 암시하는 대사입니다. 수원 왕갈비 브랜드와 리서피 그리고 전반적인 운영 노하우. 감독이 TV를 보다가 누군가 발음을 굴리는 걸 보고 재수 없다고 느껴져서 그 느낌 그대로 시나리오에 리서피라고 썼다고 합니다. 갑자기 분위기 독전? 아저씨? 마약왕? 이전의 장르물을 따라한 것 같지만 철저한 사전 조사를 거쳐 진짜 제조 공정을 그대로 재현했다고 합니다. 기존 장르물과는 또 뭔가 다른 BGM. 김태성 음악 감독이 처음엔 정말 열심히 멋있는 음악을 만들다가 좀 내려놓기 시작하더니 음악에 닭소리를 넣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선이야, 가자. 질걸? 이 대사는 양현민 배우의 애드리브입니다. 창식이 안녕. 이들이 만나러 간 건 테드창. 난 슬플 때 오정세를 본다는 말이 있죠. 감독은 그냥 이 두 배우를 만나게 해놓고 지켜보고만 있었다고 합니다. 얘 싸움 존나 못해. 이건 애드리브죠. 여긴 뭐가 맛있어? 피자집이 야 피자가 맛있지 그럼 냉면이 맛있을까? 감독의 의도는 악역이지만 악역처럼 보이지 않길 바랬는데 야 창식아. 테드창이라고 새끼야. 그래 창식아. 테드창이. 악역은커녕 사랑스럽기까지 한 두 형님입니다. 내가 뭐 닭튀기러 왔나? 주둥이당 튀겨줄까? 티가라 뽀뽀할 때 바삭바삭하고. 부산 분점 직원 박정표, 장격수 배우는 감독과 류승룡 배우가 함께 뮤지컬 빨래를 보고 캐스팅했다고 합니다. 두 분이 함께 뮤지컬을 하는 친구라고 하네요. 우리 20명! 단체 안 받아요. 광주 분점 직원은 이정수, 이왕수 배우가 맡았습니다. 뮤지컬 배우로 유명한 이정수 배우는 팬텀싱어 2에서 얼굴을 볼 수 있었죠. 단체 아닌 척 하면 되겠구만. 뒤에서 춤추고 있는 아줌마의 춤에 맞춰서 음악을 만들어 입혔다고 합니다. 제가 계좌 동금해드릴게요. 마치 김원의 필 나는 이 배우의 이름은 이한이입니다.
장영사 이한희 배우와 동명이인이죠. 싸대기를 엄청 많이 때렸는데 고반장이 너무 악당처럼 보여서 삭제했다고 합니다. 벌레. 시나리오엔 없었는데 현장에서 만든 설정과 대사입니다. 很长时间我真没见过这么客气。 안산 분점 조직원 1역의 서호철 배우는 감독이 굳이 시킨 것도 아닌데 본인 스스로 레버런트의 디카프리오로 컨셉을 정하고 머리를 길러서 왔다고 합니다. 네 중국말을 좋아하니? 응. 왜? 나 화교 출신. 설마 범죄 도시에서 그... 뭐이라니? 나가리 났구만. 소리 지르며 화내는 건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만든 설정입니다. 내가 이런 날이 올까봐 목발을 스탱으로 했다 이 개새끼야. 다친 발로 밟고 아파하는 건 양현민 배우 회심의 애드리브입니다. 경찰이 약을 맛보는 건 사실 말도 안 되는 설정이죠. 코미디니까 가능한 거지 실제 이런 일은 없다고 합니다. 우리 지점들이 마약 운반책이야. 그럼 우린 뭐가 될 거 아니야? 이 씬부터 장영사 헤어스타일 컨셉은 시카리오를 참고했습니다. 그런데 이한희 배우가 하니까 바로 동양적인 미인이 되고 마는 매직. 장영사가 깔아놓은 커플 어플의 사진은 실제 이한희 배우가 본인 폰으로 진성규 배우를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 마영사님 안 죽습니다. 죽일까봐 그러지. 유도 국가대표 특채 마영사. 대역 없이 배우들이 직접 넘기고 구르며 모든 액션을 소화했습니다. 감독도 정 실장이 이렇게 굴러올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허준석 배우의 애드리브입니다. 첫 테이크는 실제로 이렇게 세게 머리를 때렸다고 합니다. 이게 너무 아픈데 오케이가 안 나서 두 번째 테이크부터는 때리는 척만 했다고 하네요. 이곳은 광양항입니다. 컨테이너가 별로 없어서 미술팀이 다 구해와 쌓아서 세팅했다고 합니다.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 아 괜찮습니다. 빈속입니다. 현장에서 즉석으로 만든 대사입니다. 테드창이 입고 있는 바람막이는 감독이 인터넷 쇼핑을 하다가 발견하고 왠지 테드창스러워서 직접 구매했다고 합니다. 이 대사도 애드리브입니다. 갑자기 잡힌 장, 마 커플의 로맨스 분위기 역시 현장에서 즉석으로 만들어 촬영했다고 합니다. 촬영 감독에게 커피 CF처럼 찍어달라고 했더니 갑자기요? 라며 당황했지만 잘 찍어주셨다고 하네요. 격 떨어지게. 이 컷의 웃음 포인트는 대사가 아니라 칼을 꺼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곳은 장항항입니다. 서해안이라 물이 점점 들어와서 빨리 찍어야 했다고 하네요. 도와주세요. 네 형님. 네, 저거까지만 묶어드릴게. 이 대사는 감독이 각색하며 쓴 대사고 이러니까 좋네. 감사합니다. 할 수 있죠? 자기는 이 대사와 엉덩이 연기는 현장에서 추가한 애드리브입니다. 난 죽어! 뭔데 니? 닥집 아저씨. 그 유명한 너 정체가 뭐냐? 옆집 아저씨. 아저씨 장면을 오마주한 거 맞죠? 네가 소상공인 나게 모르나 본데 우린 다 목숨 걸고 이씨. 이 씬을 감독은 실제 바다 위에 배를 띄워놓고 촬영할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바다 위까지 섭외를 하고 허가까지 받았는데 촬영지가 서해안으로 바뀌면서 포기해야 했다고 하네요. 결국 남양주 세트에서 찍은 후 배경의 바다는 전부 CG를 입혔습니다. 말 그대로 좀비처럼 일어나는 류승룡 배우. 새끼손가락 디테일 오졌고요. 좀비처럼 다리를 물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연기가 놀랍게도 류승룡 배우의 애드리브였다고 합니다. 감독은 배우가 이렇게 연기를 해버리니까 효과음을 어떻게 넣어야 더 웃길까를 고민하게 됐다고 합니다. 기가 막힌 BGM 선정. 영웅 본색 2 엔딩 장면 오마주에 1편의 OST 당년정을 깔았네요. 엄청난 고가의 곡이지만 그 값어치는 톡톡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를 보면 주성치 코미디가 생각나는 장면이 많이 나오죠. 확실치는 않지만 주성치가 무명 시절 영웅 본색에서 총 맞아 죽는 단역으로 출연했다는 썰이 있던데 그래서 이 음악을 깐 건 아니겠죠? 이 양반이 주성치가 아니라는 썰도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주민센터와 좀 더 가까워집니다. 부디 조.9R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